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힘차수 세무사입니다. 좋은 아침인가요? 저녁 시간이 되고 계시나요? 자, 오늘 또 열심히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크게 관련해 가지고 영업 포인트를 잡을 때 약 한 두 가지 세 가지 잡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그거죠.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된다.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한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자들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 첫째,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정기금 평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재산 가치를 줄일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여기서 말씀드린 상속세 납부 자금 재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상속 순이라든지 유류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보험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 플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아시다 보시겠지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평생 모아놨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율을 고백하고 세금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50%까지 있으니까요. 뭐 100억 남기고 돌아가셨다 하면 세금이 한 2, 30억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일시에 한꺼번에 부동산만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이거 금매로 처분해야 될 거나 아니면 국가에 뭐 물납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근데 물납할 때도 뭐 그거 시가 쳐주는 것도 아니고 기준시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뭐 헐값에 팔리는 거나 똑같죠. 그리고 또 금매를 하다 보면 또 헐값에 팔리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 때문에 납부 자금을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자금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걸 보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의 가장 좋은 특징.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상속세 납부 재원을 위한 법인 플랜입니다. 이 법인 플랜에서도 두 가지 플랜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 계약자가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인 자녀.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자 아들,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식.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가 돈을 내 가지고 돈을 내서 아들이 받는 거죠. 한번 이거 볼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사망했잖아요. 아버지가 사망해요. 그러면 계약자의 사망이 일어나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보험금의 상속이나 보험료의 상속을 따져보라 그랬죠? 근데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의 상속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저번 시간에 한 걸 딱 여기다 적용하니까 바로바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자식이 받는 보험금은 자녀의 고유재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10억 넣어놓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사채업자들이 돌아와요. 아버지한테. 너희 아버지가 남긴 빚이 20억이다. 빚 갚아라. 상속 포기를 하겠다. 상속 포기해라. 그래도 이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또 그리고 보험금에 대해서 아버지 채무를 가지고 일단 압류를 못해요. 왜냐면 이건 아들 재산이에요. 아들. 왜 수익자는 어떤 권리가 있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의 보험금에 대한 수령 소유 재산의 권한은 자식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에요. 아들한테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시면 뭐냐. 아니 아버지 재산 아니라며. 근데 왜 상속세를 매겨? 왜? 아버지 재산 아니라며. 그런 의문이 안 가시나요? 가셔야 됩니다. 지금 심세무사가 분명히 이거는 자식 재산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상속세를 매기면 안 되지. 자식이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속세를 매기느냐.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을 보면 유독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규정에 보면 간주상속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주상속재산. 이러한 조문을 딱 넣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실까 봐.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상속재산은 아닌데 아니 근데 이거를 상속세를 안 매기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느낌 아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냈는데 아버지가 받았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물린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냥 이걸 그냥 간주하자. 민법에서는 이게 아버지 재산 아닌데 그냥 세법에서는 그냥 간주상속재산 보자.
그러니까 민법상은 아버지 재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할 수 있는 위해를 자식한테 가할 수 없잖아요, 민법은. 그래서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도 불가능하고 뭐 유류분 대상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보험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최소한 유류분도 피해갈 수 있다는. 유류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법정 지분에 그래도 최소 50%는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다 받은 입장이었으면 50%를 줘야 되죠. 그 사람한테. 반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못 받은 애한테 그런 것까지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거는 아들 원래 재산이니까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밌죠? 자, 두 번째는 계약자가 자녀, 피보험자 부부, 수익자가 자식인 계약입니다. 이건 뭘까요? 일단 아버지가 사망했잖아요. 계약자 사망은 아니니까 상속하고는 관련 없죠. 근데 계약자하고 또 수익자가 동일하니까 또 징여하고도 관련 없죠. 그러니까 과세 문제 없습니다. 단, 이 계약자가 자녀에서 실제로 자녀 소득으로 돈을 냈어야 되겠죠. 이거를 아버지가 냈다. 명의만 자식이고 자녀로 돼 있고 계약자가 실제로는 아버지가 냈다 하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세법은 실질적으로 과세를 하니까요. 위로 가는 겁니다. 위로. 밑으로 안 가고요. 아시죠? 근데 이게서 말하는 이 플래너는 자식이 돈이 있어가지고 내는 경우입니다. 이건 과세 문제 없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세금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것도 아들의 고유 재산이고요. 자녀가 소득원이 있을 거. 이거를 여담입니다만 이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정할 때 이 자식이 아니라 부부 사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배우자, 남편과 부인. 누가 계약자가 되고 누가 피보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서로 수명의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나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들었다 하면 나를 빨리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신보험 드실 때 피보험자를 누구로 넣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또 해제를 풀어야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상속세는 한 번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급매로 팔아서 손실이 막급하니 그 전에 상속세 납부를 할 수 있는 보험으로 그래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영업과 관련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